와우.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분들께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를 얘기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공덕파크자이하고 옥스파크힐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실거래가에서 다운 받았고요. 이게 약 315건 정도 되네요. 315건을 계약 연도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오늘까지에 대한 이제 실거래가 됐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6년도 건축연도가 돼 있고 계약년은 18년도 1월 달에 계약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개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비교하는 거는 공덕파크자이에 대해서 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비교입니다. 공덕파크자이가 평균으로 따지면 9억 3,600 정도가 17년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중형만 보면 9억대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옥스파크힐스는 17년도에 중형이 9억 9,500. 그 다음에 옥스파크힐스 같은 경우 101동부터 116동의 17년도 중형의 거래 가격은 10억대가 넘습니다. 19년도에 보면 공덕파크자이는 14억 8천, 그리고 20년도에는 15억 3천이고요. 옥스파크힐스는 19년도에 11억 6천, 그 다음에 12억대 정도가 됐고요. 옥스파크힐스 101동 쪽은 13억 3천, 13억 7천, 중형이 13억 6,900, 14억 5,800 이렇게 됩니다. 금액들을 한번 중형을 볼까요? 현재 20년도에 한번 거래된 거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옥스파크힐스 아파트 한 30평대 계약은 2020년 1월 18일 날 1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 24일 날에는 15억에, 그리고 2월 24일 날은 14억 9천 7층이죠.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달 4층이 13억 9천 14억에 2층이 거래됐습니다. 당연히 2층과 또 7층은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하는 거는 평당 가격이죠. 평당 공덕파크자이가 17년도 중형이 3,500 아까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현재 평당 6천 정도가 됩니다. 30평대 공덕파크자이가 15억 3천, 2020년 2월 15일 날 15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얘를 이제 전용 면적당 평균으로 따지면 5,900이죠. 5,917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5,90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 건수 한번 볼게요. 거래 건수는 분기별로 이건 한 거고요. 분기별로는 좀 넘어가고, 대충 보면 19년도 3, 4분기에 5건이 뭐가 됐나? 5건이 13억 4천에 9월 25일 날 7층이 됐군요. 19년도 7월 9일 날 13억 4천 5층, 11층이 13억 1천이네요. 7월 달에 13억 1천, 7월 달에 15층은 14억 1천이고 13억 1천이고 그러네요. 1층이 좀 싸게 11층이 13억 1천이면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안 되네요. 이렇게 가격이 됐네요. 거래가. 자, 그 다음에 공덕파크자이의 연도 17년도 총 거래된 게 29건 중에 중형이 25건, 상당히 많이 됐죠. 중형이 뭐 대형 같은 경우 4건 됐고 초대형은 없었고 이렇죠. 이제 25건 중형 볼까요? 25건 정도가 17년도 14일 날 12층이 10억에 됐네요. 그리고 17년도 10월 달에는 9억 9천, 그리고 5월 달에는 9억. 5월에
9억 정도 6층이 2017년도 11월 14일에는 12층이 10억 정도 됐으니까 약 1억 정도, 층은 물론 높습니다만 1억 정도가 가격이 올랐네요. 2020년도에는 중형이 한 건 거래됐네요. 한 건이 20년 15일 날 15억 3천만 원에 5층이 거래됐고요. 공덕파크자이 얘기하는 거죠. 한 건 거래됐고, 옥스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17년 해가지고 68건 정도가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거래됐는데, 중형이 17년도에 두 건이 17년도 9월에 12일날 9억 9천, 그 다음에 7월에는 10억 6층이 됐네요. 그 다음에 옥스파크힐스는 20년도엔 거래가 아직 안 됐고요. 9건 정도 네 정도가 거래됐는데, 19년도 이거 다 국토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엑셀화해서 데이터 한 거고요. 이건 국토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제가 뭐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19년도 7월 6일날 12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6월 4개월 차이네요. 4개월에 2층이 14억인데 15층이 12억 5천이야. 많이 올랐죠. 1억 5천 더 오른 거예요. 지금 보면 2층이 이렇게 된 거니까 상당히 거래가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자, 이상 이제 엑셀에 대해서 다운받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PPT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좀 요약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예쁘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공덕파크자이와 옥스파크힐스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위치를 보면 공덕파크자이가 왼쪽 편에 위치해 있고, 오른쪽 편에는 옥스파크힐스가 있죠. 국토부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면 공덕파크자이 같은 경우가 평균 매매가가 중형을 기준으로 해서 17년도에는 9억 3,600 정도, 그리고 이제 현재는 15억 3천 정도가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4억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1억 정도 올랐죠. 전용 면적당 평균 평당 가격은 17년도에는 3,500대 정도가 됐고요. 이건 전용 면적당입니다. 평형당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는 5,900, 거의 6,000대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거래 건수는 17년도에는 중형이 25건 정도, 올해는 한 건,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 안 됐으니까요. 19년도는 12건으로 공덕파크자이가 돼 있다면, 옥스파크힐스는 아까 제가 1단지 2단지로 나눠졌다고 했었죠. 101동에서 116동까지의 중형은 평균 매매가는 9억 9,500, 거의 10억 정도 가까이가 됐는데, 작년에 12억 8,500 정도 됐고, 올해는 거래된 내역이 없습니다. 금액을 실거래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1단지는 전용 면적당 평당 가격은 3,900, 그러니까 4,000 정도 되고요. 올해 거래 안 됐으니까 없고, 작년에는 5,000 정도 갔습니다. 거래는 2건, 17년도, 19년도에 9건, 올해는 없고, 옥스파크힐스는 117동부터 125동까지, 이곳은 중형 기준으로 해서 이곳이 좀 더 비싸죠. 10억이 좀 넘고, 20년도에는 14억 5천대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당 4천, 5,700 정도 되고요. 거래는 11건, 거래가 101동보다는 많이 됐죠. 11건이 됐고, 굉장히 19년도에 작년에 많았어요. 69건, 그리고 올해는 4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를 비교해 보면요, 공덕파크자이는 중형을 기준으로 매가는 17년 당시에는 9억 3,600이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15억 3천으로 6억이 올랐고요. 옥스파크힐스는 중형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17년도에는 10억, 현 시점에서는 14억 5천, 그러니까 매매가는 이제 4억 5천이 상승을 했죠. 즉 매매가 대비 가격 상승은 공덕파크힐스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갭 투자 금액을 한번 볼게요.
갭 투자 금액은 공덕 파크자이는 중형 기준으로 해서 당시의 갭 투자 금액은 17년도에는 1억 3천에서 5천 밖에 안 됐거든요. 현 시점에서 보면 금액이 많이 올라서 7억 2천에서 7억 5천이니까 내 돈이 전세를 논다 하더라도 갭 금액은 6억 정도 더 필요한 상태고요. 옥스파크힐스는 중형 기준으로 해서 갭 투자 금액이 17년도에는 1억 5천에서 8천이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6억 2천, 5천 이러니까 갭 투자 금액이 4억 7천 정도가 지금은 필요하죠.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은 옥스파크힐스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용 면적당 가격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공덕파크자이 중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면적당 3,517년도 현 시점에서는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당 2,500만 원이 상승한 거고요. 옥스파크힐스는 중형 기준으로 해서 전용 면적당 4천만 원 17년도 현 시점에선 5,600 그래서 전용 면적당 3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1,600만 원이 상승을 했죠. 전용 면적당 가격 상승은 공덕파크자이가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 건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공덕파크자이는 25건 17년도에 19년도 20년도를 합치면 13건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거래 건수는 낮아졌다. 그러나 이제 옥스파크힐스는 17년도에는 13건 밖에 안 됐는데 19년 20년도에는 무려 82건, 그러니까 거의 70건 정도가 많아졌죠. 17년도 대비해서 거래 건수는 옥스파크힐스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포구에 있는 공덕동에 있는 공덕파크자이와 옥수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힐스 아파트에 대해서 비교 분석했는데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공덕파크자이가 이편한 세상 공덕파크힐스에 비해서 세대수 적습니다. 연식도 1년 더 오래됐고요. 게다가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죠. 그러나 가격 상승은 오히려 더 공덕파크자이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해답을 본다면 입지에 대한 가치인 것 같아요. 마포구와 성동구는 강남 4구만큼이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됐던 곳입니다. 주거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타고난 입지 차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공덕파크자이는 평지입니다. 또한 공덕역이라는 쿼드러블 역세권과 매우 인접해 있고 거기에 업무지구가 위치한 곳이고요. 소비력이 있는 직주 근접 수요층을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학원 이런 마포구에서 최강이라 불릴 수 있는 교육 여건도 플러스 작용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힐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한 언덕길에 있습니다. 또 3호선 단일 노선 역세권이 나는 공덕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일대 같은 경우도 학원이 없죠. 옥스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 여건이 공덕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따져봤을 때 자연환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덕파크자이가 옥스파크힐스보다는 우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입지 여건, 교통 개선 요소, 일자리 요소 등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인생극장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